자, 클락 컴포넌트. 그 디지털 시계 기능을 구현하려고 해요. 문 좀 닫아줘. 자, movement.js.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 날짜를 다룰 때 그 편리한 그 기능들이 좀 많은 날짜, 시간 계산하기 위한 그런 라이브러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movement.js예요.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라고 볼 수 있죠. 설치하는 방법, npm 인스톨이에요. 라이브러리 설치, npm 인스톨 하고 라이브러리 이름은 movement1이고, 그러면 여기 노드 모듈스 디렉토리 아래에 설치가 돼요. 자, myclock.view 컴포넌트. 이 얘기를 했나? 그 뷰는 컴포넌트 이름이 두 단어 이상이어야 돼요. 단어 하나면 에러가 나. 그래서 단어 하나이어도 된다면 그냥 clock.view 이러면 되는데 단어 하나라고 에러가 나요. 그래서 my를 붙인 거예요. 만만한 게 my지.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뷰 라이브러리에서 ref 함수만 이렇게 임포트해서 사용했었죠. 근데 처음으로 onMounted 함수, 이것도 함수예요. ref도 함수고 onMounted도 함수고 임포트했고, 그 다음에 방금 설치한 npm install moment, 이게 설치고, 설치 명령, 이 명령으로 moment 라이브러리가 설치돼서 프로젝트 디렉토리 아래 여기에 다운로드 돼서 설치됐고, 자, 그걸 코드에서 사용하려면 임포트 해야죠. 자, 이렇게 moment은 이렇게 임포트를 하면 돼요. 얘도 함수야. 셋 다 임포트 된 거 전부 다 함수예요. 그래서 ref 함수로 반응형 상태 객체를 만들었고, 최초값은 null이고, 그 다음에 onMounted 함수,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onMounted 함수가 하는 일, 콜백 함수, 자바스크립트 언어에서는 문자열이나 숫자 같은 것만 값이 아니고 어떤 함수도 값이죠. 자료형이죠. 함수도 자료형이고, 그래서 다른 함수의 파라메타로 함수, 숫자나 문자열만 파라메타 값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도 전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파라메타로 함수를 전달하면 그렇게 파라메타로 전달된 함수가 전달되어서 전달된 곳에서 호출이 돼요. 이렇게 파라메타로 전달해서 전달받아서 전달받은 쪽에서 호출하는 함수를, 이게 만드는 쪽은 이쪽인데 함수를 구현한 쪽은 이쪽이야. 근데 함수를 구현해서 파라메타로 전달해. 그러면 전달받은 쪽에서 호출해. 이걸 콜백 함수라고 불러요. 파라메타로 전달하고 그럼 전달받은 쪽에서 그 함수를 호출한다. 이런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불러요. 자, onMounted 함수의 파라메터,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바로 콜백 함수야. onMounted 함수의 파라메터는 함수예요. 어떤 함수를 onMounted라는 함수의 파라메터로 이 노란색 전달을 하면 onMounted가 이 노란색 함수를 받아서 onMounted가 이 노란색 함수를 호출해줘요. 언제 호출하냐면 현재 컴포넌트가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이 프론트엔드 전문 용어로 마운티드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프론트엔드 전문 용어로. 마운티드 되었다, 어떤 컴포넌트가 마운티드 되었다, 이 말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보이기 시작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마운트가 영어 단어로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카메라 삼각대에 마운트했다. 이렇게 딱 장착하는 거. 또는 뭐 기관총 뭐 좌에 기관총도 삼각대가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기관총을 딱 얹었다. 이게 뭔가 준비된 상태, 뭔가 어디에 딱 장착해서 ready 상태가 되는 거. 그걸 마운트, 장착하는 걸 마운트. 그다음에 장착되어서 준비됐다.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이게 마운티드 상태예요. 컴포넌트가 마운티드 됐으면, 컴포넌트는 화면에 보이라고 있는 게 컴포넌트, 구현한 게 컴포넌트니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마운티드.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한 번 실행해야 될 작업이 있다면 그 작업을 이 노란색 콜백 함수로 구현해서 onMounted 함수의 파라메터로 전달을 해요. 이렇게. onMounted 함수를 호출하면서 노란색 함수를 전달한 거야. 누구한테? onMounted한테. 이 함수를 받아 라고 전달한 거예요. 그럼 onMounted는 저 노란색 콜백 함수를 받아다가 언제 호출하냐면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기 시작할 때 한 번 호출해 줘요. 그게 onMounted가 하는 일이야. 즉, 이 노란색 콜백 함수를, 즉 다시 말해서 onMounted라는 함수가 하는 일은 이 노란색 함수를 적절한 시점에 딱 한 번 호출해 주는데, 그때가 언제냐? 마운트 될 때. 그때 한 번 호출해 줘요. 즉 컴포넌트가 시작할 때 한 번.
이게 지금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됐죠. 노란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한 함수고, 그 함수의 본문이 이거지. 이 본문이 언제 실행되느냐? 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그리고 이 안에 이 본문은 우리가 배웠죠. 자바스크립트 언어 배울 때. 자, 또 이 본문이 시작될 때 또 뭐 하느냐? 콜백 함수를 또 하나 만들어. 요걸 만들어 가지고 이 콜백 함수를 만들자마자 여기서는 바로 한번 호출하고, 그다음에 set 인터벌에 또 이 콜백 함수를, 여기서 만든 콜백 함수를 여기다 이렇게 넘겨주죠. 그럼 set 인터벌은 요 콜백 함수를 1초에 한 번씩 계속 호출해 주죠.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 둘, 셋, 넷, 5줄, 요 줄이, 이게 언제 시작되냐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자마자 한 번 실행돼서, set 인터벌이, 즉,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자마자, set 인터벌이, 요 콜백 함수를 1초에 한 번씩 계속 호출해 주죠. 그러면, 요 본문, 이거 한 줄이, set 인터벌에 의해서 1초마다 한 번씩 계속 이거 한 줄이 실행된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거에 의해서 즉시 한 번 실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set 인터벌에 의해서 1초마다 한 번씩 얘가 실행이 되죠. 자, 이게 있는 이유는 일단 즉시 한 번 실행해라 예요. 1초 기다리지 말고 당장 한 번 하고 그 다음부터는 1초마다 한 번씩 해라.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게 결국은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자마자 즉시 한 번 실행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1초마다 한 번씩 얘가 실행이 될 텐데, 이거 한 줄이 즉시 한 번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자마자 그 다음부터는 1초보다 한 번씩. movement.format, 이게 모먼트 라이브러리의 기능인데, 현재 시각을 요 포맷의 문자열로 만들어서 리턴해줘요. 현재 시각을 시분초죠. 현재 시각을 시분초 요 포맷 스트링대로 만들어서 리턴해주고, 그 리턴된 값을 time.value, 이 time이 뭐냐면 여기서 만든 반응형 상태죠. 최초 값은 널인데 이게 반응형 상태니까 여기서는 time.value, 붙여서 사용해야죠. 반응형 상태는. 이 time이라는 반응형 상태의 값은 뭐냐? 현재 시각이 요 포맷의 문자열로 표현된 게 타임 반응형 상태의 값이죠. 그게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자마자 즉시 현재 시각이 타임 반응형 상태에 대입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1초마다 한 번씩 대입이 되고, 현재 시각이. 그리고 타임 반응형 상태의 어떤 값이 대입되자마자 즉시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즉,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자마자, 자, 이거에 의해서 요 콜백. 즉시 얘가 실행이 돼서 현재 시각이 대입이 되고, 여기에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자마자 즉시 현재 시각이 보이고, 그 다음부터는 set 인터벌에 의해서 1초마다 한 번씩 얘가 실행이 되고, 그래서 1초마다 한 번씩 여기에 현재 시각이 새롭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my 컴포넌트가 출력하고 있는 건 딱 요 div 태그와 그 사이에 현재 시각이죠. 그래서 여기 현재 시각이 보이는 이 사각형, 여기만 my clock 컴포넌트야. 이 바깥에 전체는 app 컴포넌트죠. 그래서 언제 어느 코드가 왜 실행되는지 이 부분이 짧으면서도 좀 언제 어떤 코드가 왜 실행되는지가 그리 간단치 않은데 잘 꼼꼼히 이해하고 그러기 바래요. 이거 필기시험 나올 때 자, 요 줄은 언제 호출되는가 자세히 설명하시오 라고
일종의 예상 문제예요. 요거 한 줄이 언제 실행되는가. 물론 코드가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을 거야. 약간 수정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내가 예를 들어 이걸 녹색으로 칠한 다음에 이 녹색으로 칠한 코드는 정확히 언제 실행되는가 자세히 설명하시오. 이런 시험 문제가 필기 시험 문제가 예상 문제예요. 자, 이 부분 여기다가 이걸 넣읍시다. 이걸 넣으면 이 콘솔.log 로그 웹브라우저 개발자 탭에 이 부분이 실행될 때마다 이 콘솔.log의 출력이 웹브라우저 개발자 탭에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 어느 부분이 실행이 되고 그때 이 변수 값은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궁금한 소스코드 곳곳에 콘솔.log를 이렇게 넣어주면 이 부분이 실행될 때 콘솔에 이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콘솔.log time.value 현재 시각 값을 출력하는 time.value 콘솔.log 출력 이걸 넣고 그다음에 F12키를 눌러서 개발자 창을 열고 F12키 눌러서 개발자 창에 콘솔 탭 여기에 출력되는데 처음부터 출력되는 걸 보는 게 좋으니까 새로 고침하면 이게 마운트 되자마자 한 번, 그 다음부터 1초에 한 번씩 계속 출력이 되죠. 1초마다 한 번씩 아까 그 부분이 호출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러분 구현시험 볼 때 뭐가 왜 실행 안 되는지, 이 부분이 언제 실행되는지 궁금할 때 이렇게 소스코드 곳곳에 콘솔.log 출력을 넣어놓고 언제 어떻게 출력되는지 여기서 웹브라우저 개발자 창에 콘솔 탭에서 보고 분석하면 돼요. 그 다음에 앱 컴포넌트도 이렇게 수정합시다. 앱 컴포넌트 소스 코드를 읽어보죠. 여기 비저블, 자, 반응형 속성, 비저블 반응형 속성, 최초값은 true고 여기 체크박스, 인풋 타입 체크박스에 비저블 반응형 속성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체크박스로 체크를 키면 즉시 비저블 이 반응형 상태에 true가 대입이 되고 체크박스를 끄면 이 비저블 반응형 상태에 즉시 false가 대입되고 true, false로 즉시 비저블 반응형 상태 값이 이 체크박스에 따라 true, false 바뀌죠. 자, 그러면 여기 자, 이렇게 v-if 지시자 기억나죠? v-if 지시자. v-if 지시자 값이 true면은 이 컴포넌트가 새로 만들어져서 화면에 보이고 이 v-if 지시자가 false가 되면 안 보이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컴포넌트가 아예 제거되죠. 종료돼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사라져. 메모리에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종료되는 거지. 체크박스를 키면 myClock 컴포넌트가 새로 만들어져서 마운트되고 마운트 돼야 보이는 상태가 되죠. 그러다가 체크박스를 끄면 아예 메모리에서 제거돼. 그냥 보이고 안 보이고 상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제거가 돼요. 그 말은 언마운트 되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언마운트 된다. 이 말이 메모리에서 사라졌단 말이에요. 없어졌다. 체크박스에 따라 마운트 되고 언마운트 되고 해요. 이게 새로 생겨서 보이게 됐다가 아예 메모리에서 사라져서 제거됐다가 오케이. 자,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1초마다 한 번씩 그
셋 인터벌이 호출되고 있다라는 걸, 셋 인터벌 콜백이 호출되고 있다는 걸 여기 로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콘솔 탭. 그런데 체크를 꺼. 체크를 껐는데도 계속 출력이 돼. 그리고 체크를 켜요. 체크를 키면 두 개씩 출력이 돼요. 여기 숫자 2가 뭐냐면 똑같은 문자열이 두 개 출력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앞에 붙은 숫자 2의 뜻이에요. 그리고 체크를 꺼도 역시 두 개 출력이 계속돼요. 또 체크를 또 키면, 자, 이번에는 세 개씩 출력돼요. 근데 저기 시간차가 있어서 2였다가 3으로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두 개가 먼저 빨리 출력된 다음에 약간 시간차 늦게 세 번째 게 출력되니까 여기 회색 숫자를 보면 2였다가 3으로 변하는 게 보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시계는 한 개인데 출력은 세 개가 되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여기 위로 올라가서 메모리 누출이 있어요. 메모리 누출이 뭐냐면 그 제거돼야 되는 자바스크립트는 가비지 콜렉션이 되죠. 필요 없는 것들은 그게 가비지 콜렉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게 메모리가 낭비되고 있는 거죠. 가비지 콜렉션 돼야 될 게 가비지 콜렉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걸 메모리 누출이라고 표현해요. 영어로 메모리 리키지. 누출. 그런데 여기를 다시 VIF가 아니라 VShow로 바꾸면 VIF가 아니고 VShow로 바꾸죠. 그리고는 새로 고침. 자, 새로 고침하면 재시작이니까 아예 종료하고 재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만 출력하고 있죠. 꺼도 하나 출력되는 건 계속이야. 근데 키면 아까는 두 개씩 출력됐지만 지금은 여전히 하나만 출력되고 있죠. 꺼도 한 개만 출력. 다시 켜도 또 계속 한 개만 출력. 이것도 일종의 메모리 릭이긴 한데 그렇지만 아까처럼 심각하지는 않죠. 아까는 껐다 킬 때마다 계속 두 개, 세 개 늘어났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도 일종의 메모리 브레이키지, 메모리 누출 버그예요. 이걸 해결해야 돼.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여러분이 한 3년, 5년, 3년, 5년이 뭐야? 개발자로 일할 때 계속 평생 가장 힘들고 퇴근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버그 해결이야. 기능 구현을 빨리 못해서 일이 늦어지는 건 초보 때나 그래요. 그렇게 기능 구현이 힘든 건 한 3년 차쯤 되면 끝나. 3년 차, 5년 차쯤부터는 기능 구현은 쉽게 하는데 더구나 요즘은 처음에 구현할 때는 인공지능이 도와주잖아. 인공지능 때문에 기능 구현은 굉장히 더 쉬워졌어요. 그런데 디버깅이 문제지. 그러면 디버깅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만 알면 디버깅을 못 해요. 자세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디버깅을 하죠. 아무튼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자세한 이걸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생각해야 돼. 이걸 아까 V2% 되돌아가서 새로 고침. 자, 새로 고침하면 처음으로 되돌아갔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출력되고 있죠. 그런데 껐어. 그러면 VIF 지시자가 이 컴포넌트를 원래는 제거해야 되고 그러면 가비지 콜렉션이 돼야 돼. 그런데 지금 가비지 콜렉션이 제대로 됐다면 이렇게 출력이 계속되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가비지 콜렉션 안 되고 컴포넌트가 제거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키면 VIF 지시자이기 때문에 하나 새로 만들어요. 그래서 두 개가 됐어. 아까 제거 안 된 거랑 지금 VIF가 추가가 돼서 새로 만든 거랑 두 개.
그래서 두 개가 출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끄면, 자, 가베지 컬렉션 돼서 제거돼야 되는데 제거가 안 되니까 계속 두 개가 출력되고 있고, 자, 키면 VIF 지시자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 그래서 세 개가 됐죠. 자, 그래서 VIF 지시자가 false가 되면 VIF 지시자의 기능은 이 값이 false가 되면 이 컴포넌트를 해당 태그 혹은 이 컴포넌트를 아예 파괴해 제거해버려. 그래서 가베지 컬렉션이 돼야 돼. 근데 지금 가베지 컬렉션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왜 안 되느냐? 가베지 컬렉션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뭔가 다른 것이 이 컴포넌트를 참조하고 있으면 그러면 제거가 안 돼요. 아무도 참조하지 않아야만 제거가 돼요. 또 VIF 지시자에 의해서 앱 컴포넌트가 마이클락 컴포넌트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참조하고 있는 건 VIF 지시자에 의해서 VIF 지시자가 false가 되면 이 부분은 사라져. 앱 컴포넌트가 참조하고 있는 것은 사라져요. 그런데 앱 컴포넌트 말고 다른 누군가가 계속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제거되지 않고 가베지 컬렉션이 되고 있지 않은 건데 그게 누구냐? 그게 set 인터벌이에요. 콜백 함수를 set 인터벌한테 넘겨줬잖아. 이게 지금 이 my clock 컴포넌트를 참조하고 있는 건 두 개인데 하나는 앱 컴포넌트가 임포트해서 여기다 출력하고 있죠. 앱 컴포넌트가 my clock 컴포넌트를 참조하고 있고 이것은 VIF 지시자가 false가 될 때 이 참조는 제거돼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가베지 컬렉션 되는 거야. 그런데 또 누군가가 참조하고 있어. 그게 누구냐면 여기에요. set 인터벌한테 콜백 함수를 전달했죠. 이 set 인터벌이 콜백 함수를 전달받아서 내부에 보관하고 있어. 내부에 보관하고 있어야 1초마다 한 번씩 호출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이 콜백 함수는 여기 타임 반응형 상태를 참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 타임 반응형 상태는 이 마이클락 컴포넌트 내부에 만들어진 거예요. 즉 set 인터벌이 콜백 함수를 참조하고 있고 이 콜백 함수는 타임 반응형 상태를 참조하고 있고 이 타임 반응형 상태가 마이클락 컴포넌트의 내부에 있어요. 결국은 마이클락 컴포넌트를 이 콜백 함수가 참조하고 있는 거고 이 콜백 함수를 set 인터벌이 참조하면서 1초마다 한 번씩 호출하고 있는 거고 이 set 인터벌을 취소하지 않는 한 마이클락 컴포넌트는 가베지 컬렉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흔한 오류예요. 메모리 릭 오류. 그래서 이걸 기억해요. 메모리 낭비, 메모리 유출 에러를 겪지 않으려면은 on mounted를 구현했을 때 on before unmounted도 꼭 고려를 해야 돼요. on mounted에서 뭔가 했다면 예를 들어 여기 set 인터벌에다가 콜백 함수를 등록했죠. set 인터벌 등록을 했죠. 그러면 on before unmounted에서 그걸 등록을 취소해야 돼요. 이게 언제나 한 쌍이어야 돼. 마운트 할 때 뭔가 뭐 시작했거나 뭐 등록했거나 했으면 on before unmounted에서 그걸 종료 혹은 등록 취소. 이걸 해야지 메모리 리퀴지 그 버그를 피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실행부터 해봅시다. 자, 새로 고침하고 자, 이제 끄면 자, 이제 중지해야죠. 가베지 컬렉션 된 거죠. 그러니까 출력 안 되죠. 그러다가 키면 이제 다시 출력을 시작하죠. 자, 이걸 체크를 꺼서 VIF 지시자가 false가 되면 마이클락 컴포넌트가 메모리에서 가베지 컬렉션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출력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메모리 리퀴지 버그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데 onMounted를 임포트 할 때는 onBefore onMount도 임포트 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onMounted는 뭐라는 거냐? onMounted는 아까 말했듯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될 때 뭐 해야 된다를 콜백 함수로 구현해서 넘겨주는 게 onMounted죠. 그럼 onBefore onMount는 반대로 컴포넌트가 언마운트 될 때, 이게 즉 사라져야 될 때, 그때 뭐 해야 된다를 on before onmount의 콜백 함수로 구현하면 돼요. 컴포넌트가 제거되는 것을 unmounted 되었다라고 말해요. 컴포넌트가 unmount 될 때 뭔가 해야 된다면 그 작업을 콜백 함수로 구현해서 on before onmount 함수의 파라메터로 전달하면 돼요. 그래서 on before onmount는 그 콜백 함수를 언제 onmount 될 때 한 번 호출해줘요. 그래서 mount 될 때 이렇게 set 인터벌을 시작했다면 onmount 될 때 그걸 취소해야 돼. 클리어 인터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콜백 함수죠. 이 콜백 함수. onmount 될 때 이 콜백 함수가 호출이 되고 이 콜백 함수 본문에서 뭘 하느냐? set 인터벌을 취소하는 거죠. 클리어 인터벌. 클리어 인터벌 안 했기 때문에 요러한 가브지 컬렉션이 안 되는 메모리 누출 오류가 있었고 클리어 인터벌 해주면 이 메모리 누출 문제가 해결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 가서도 기억해야 되는데 on mount 될 때 뭐 했다면 on before on mount에서 그 한 걸 취소하는 거 이걸 진지하게 언제나 그렇지는 않아. 취소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on mount 될 때 한 걸 취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 말은 취소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취소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취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on mounted 할 때 한 일을 이게 뭐 열었다 하면은 닫는 방법이 있느냐 또는 등록했다면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걸 찾아봐. 그래서 그 방법이 있다면 on mount 될 때 뭐 닫고 등록 취소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그러면 아주 높은 확률로 가베지 컬렉션이 안 되는 메모리 릭 오류가 나요. 그게 별거 아닌 게가 아닌 게 이것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 게 요즘 크롬 웹브라우저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크롬 웹브라우저 메모리 사용량이 어마어마하다고 비판을 받죠. 프론트엔드 앱을 여러분이 회사 가서 쇼핑몰급 프론트엔드 앱을 개발해 놓으면 한 몇십 메가 메모리 먹어요. 몇십 메가, 100메가, 200메가. 그게 PC급이면 티가 안 나지만 스마트폰급이면 티가 나. 스마트폰 메모리는 얼마 안 되잖아. CPU도 느리고. 그래서 메모리 누출 문제 신경 써야 되는 이슈고. 그 다음 재사용은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해야 재사용이에요. 초보 때 재사용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전에 구현했던 비슷한 소스 코드 복사해서 붙여놓고 약간 달라진 부분만 수정하면 초보 때는 그게 재사용이고 초보 때는 그게 해피하죠. 그런데 그게 회사 가서는 피해야 되는 안 좋은 코딩이 복사엔 붙여넣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가서 나중에 내가 제일 요즘 힘든 게 뭐냐? 내가 요즘 제일 힘든 게 기능 구현이 힘들다. 그럼 나는 아직도 여전히 초급이구나 예요. 그 다음에 디버깅이 힘들다. 그러면 중급 개발자예요. 대다수 개발자가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속한 개발자는 오래 못 살아남지. 이건 취업한 다음에 한 3년차, 4년차쯤 되면 이 초급은 넘어가야지. 신입사원 때나, 나는 신입이다 할 때나, 이거 기능 구현에 힘들어 하는 거고, 이건 빨리 넘어야 돼요.
그리고 대다수 개발자들이 이거 디버깅을 힘들어해요. 근데 이 디버깅도 잘하게 되는 사람은 소수고 그 소수의 개발자가 고급 개발자가 되고 그러면 고급 개발자의 고민은 뭐냐? 유지보수예요. 근데 이 유지보수를 걱정하는 기능 구현은 뭐 말도 안 되고 아주 쉽고 디버깅도 비교적 쉽고 여전히 힘든 게 유지보수다. 이걸 고민하는 유지보수를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개발자는 상당한 소수의 고급자 레벨에 올라간 거죠. 이런 사람들은 회사에 한두 명 있는 팀장급이죠. 그리고 객체 지향, 뭐 좋은 설계, 클린 코드 이런 것들이 다 요 문제야. 이런 책은 많지만 이런 거 많은 글도 있고 책도 있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1단계, 2단계 개발자는 이거 읽어도 별로 가슴에 안 와닿을 거예요. 그래서 상식으로 어느 정도 공부해 두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거 공부한다고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는 말아요. 1단계, 2단계일 때는. 1단계는 아예 모르면 안 되니까 약간만 읽어두면 되고 2단계는 조금씩 읽어두지만 크게 고민할 필요 없고 디버깅이 쉬워졌을 때부터 심각하게 이 내용을 고민하면 돼요. 내가 2단계 개발자다. 그러면 이거 고민하지 말고 디버깅 잘하는 방법은 뭔가 그걸 심각하게 고민해야지. 그렇지? 내가 지금 소화불량인데 뭐 당뇨병 걱정하고 있을 필요가 없지. 내가 디버깅이 지금 내 약점이면 디버깅 기술을 늘리는데 시간을 들여야죠. 자, 그래서 객체 지향, 좋은 설계, 클린 코드 이런 이슈를 지금부터 열심히 시간 많이 들여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기술 면접에 대답할 수 있을 정도만 공부하면 돼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비슷한 소스 코드 복붙해가지고 약간 수정해서 하는 것을 재사용이라고 생각한다면 1, 2단계예요. 그래서 유지보수 관점에서는 이게 아주 나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초급 단계에서는 이게 해피할 거예요. 그건 맞아. 초급 단계에서는 비슷한 소스 코드 복붙해서 약간 수정하는 식으로 개발을 해야죠. 초급 단계는 당연해, 그게. 그런데 중급 단계에서는 약간 이게 안 좋다고 교수님이 옛날에 그랬는데 그걸 떠올리기 바라고 이게 왜 안 좋은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이때야. 고급 레벨에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이게 왜 안 좋은지 알게 돼요. 유지보수를 고민하다 보면. 초급 때부터 이렇게 안 할 필요는 없어요. 초급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중급 고급으로 갈수록 적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수의 재사용은 소스코드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가 즉 라이브러리 형태로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할 거라면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재사용해야 한다는 얘기지. 수정 안 할 건데 라이브러리에 안 넣어놓을 이유가 없죠. 고수의 재사용은 라이브러리 재사용이지 소스코드 형태로 가져다 복붙해놓고 고치는 재사용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러면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라이브러리에 넣어놓은 채로 재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객체 지향, 좋은 설계, 뭐 리팩토링 이런 기법들이 왜 필요하냐면 요때 필요해요. 소스코드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 라이브러리에 넣어놓고 그냥 재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려면은 이게 그냥 안 돼. 객체 지향, 좋은 설계, 리팩토링, 클린 코드 이런 이론들을 다 적용해야 수정 전혀 안 하고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코드가 만들어지고 지금은 그거 고민해도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고민하지 말고 지금은 그냥 비슷한 소스 코드 복붙해서 약간 수정하는 식으로 재사용하고 나중에 한 3년차, 5년차 넘어갔을 때 그때부터 슬슬 고민하면 돼요. 기억해둬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이렇게 나처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책이 별로 없어. 왜냐면 여기에 올라간 고수들이 요 사람들을 고수 레벨로 끌어올려고 노력을 별로 안 해. 왜냐면 팀장급이 많아지면 경쟁자잖아.
요 말은 메모해 두고 몇 년 후에 기록하기 바라요. 이렇게 명백한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이렇게 명백하게 정리된 책이 별로 없어. 다시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얘기들은 요때 이 고민을 하면서 요 얘기를 읽어야 이해가 돼요.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왜? 그래야 유지보수성이 좋아요. 그때 필요한 이론들이 이거야. 근데 이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재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이 얘기를 꼭 나중을 위해서 기억하기 바라고 되돌아옵시다. 자, 지금 우리는 마이클락 컴포넌트를 그런 형태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자, 고수들은 이런 고민을 해요. 기능이 잘 돌아간다고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마이 컴포넌트는 다른 프로젝트에서 재사용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에서 이걸 가져다 재사용할 때 아마도 높은 확률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딘가 이 생각을 해요. 그럼 보나마나 CSS 서식이 모양이 달라지겠지. 프론트엔드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디자인이 달라지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달라질 만한 부분은 시각 포맷. 이 부분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건 확률은 꽤 낮지만 매우 정교한 타이머가 원한다면 매우 정교한 타이머가 뭐냐면 1초 간격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밀리초를 보여주는 타이머도 필요할 수 있잖아. 밀리초를 보여주는 타이머면 1초 간격으로 리프레시하면 안 되지. 예를 들자면 0.1초 단위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 리프레시 간격도 인터벌 간격도 0.1초여야죠. 아마도 이 세 부분이 가장 높은 확률로 이거, 그 다음 확률로 이거, 마지막으로 요거, 요 정도가 마이클락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때 달라질 부분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달라진 부분, 이 부분들이 달라져도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방법, 이건 쉬운 방법이죠. 프락스로 전달받으면 돼. 이 방법은 객체지향, 리팩토링까지 안 가도 되죠. 그냥 프락스로 전달하자 하면 되죠. 그래서 요 부분이 출력 포맷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인터벌이죠. 자, 이 부분이 프락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재사용하지 않고 이 컴포넌트를 수정하지 않고 이 컴포넌트를 재사용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프락스가 있는 거예요. 자, define props 하고 포맷. 자, define props의 값은 여기 문자열 배열이에요. 문자열 배열, define props. 그래서 이 마이클락 컴포넌트에 포맷 props가 있고 interval props가 있다. 이걸 문자열 배열로 지정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props 배울 때는 이 앞부분이 없었죠. 이 앞부분을 이렇게 적어주는 이유. 첫째, 이 props 값을 소스 코드에서 사용할 거라면 이 앞부분이 필요해요. 둘째, 디폴트 값이 있는 경우라도 이렇게 앞부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디폴트 값을 지정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이 props 값을 사용 안 한다. 그럼 이 앞부분, 이 부분을 생략해도 돼요. 그냥 define props만 있으면 돼요. 여기는 이 props 값을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사용도 하고 있고, 그리고 디폴트 값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반드시 이게 앞부분이 있어야죠. 자, 앞부분. 포맷 props 값을 이 변수로 받고, interval props 값을 이 변수로 받고, 이게 구조분해 할당 문법이야. 구조분해 할당 문법. 안 배웠나? 아, 여기서는 이 수업에서는 안 했구나. 구조분해 할당 문법은 나중에 이 수업의 학습 목표에는 안 들어가니까 좀 자바스크립트 구조 할당. 관심 있는 학생은 자바스크립트 구조분해 할당 이렇게 검색해서 이 문법을 공부하기 바라요. 이 수업의 학습 목표에는 안 들어가서 설명을 안 했어요. 아무튼 여기서는 이 수업에서는 간단하게
포맷 프랍스 값을 요 변수에 대입하고 인터벌 프랍스의 값을 요 변수에 대입한다. 그래서 주의할 점. 여기는 문자열이야. 그리고 이 부분은 문자열 배열이고. 근데 여기는 변수기 때문에 따옴표로 묶으면 안 되죠. 변수니까. 그리고 이건 디폴트 값. 디폴트 값이라는 건 프랍스 값이 전달 안 됐을 때 디폴트 값. 디폴트 값. 프랍스 값을 전달 안 했을 때 포맷 프랍스 값을 따로 전달 안 하면 디폴트 포맷 스트링이 이거. 인터벌도 따로 전달 안 하면 디폴트 값이 1000m초. 자, 나머지 구현은 뭐 이전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앱 컴포넌트에서 my 클락 컴포넌트를 여러 개 만들고 있는데 하나, 둘, 세 개죠. 얘는 프랍스를 하나도 안 줬으니까 다 디폴트 프랍스로 my 클락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얘는 인터벌만 3초 간격 줬고 얘는 인터벌이 이렇게 하면 30초죠. 왜냐하면 C하고 C분만 출력할 거라면 인터벌을 몇 초 간격으로 리프레시 할 필요 없잖아. 분까지만 출력할 거라면. 자, 그래서 얘는 매 초 업데이트 되지만 얘는 3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 되고 있고 얘는 30초. 그것도 해봅시다. 이 강의 노트에는 없지만 하나 더. 그 밀리초 0.1초 단위로 그 스테디 인터벌을 0.1초 줘보죠. 밀리초도 0.1초까지 출력하도록. 그러면 연월이도 필요 없고 SS하고 대문자 S였나? 잘 기억이 안 난다. 100m초면 0.1초죠. 100m초. 맞아. 맞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대문자 S가 그 0.1초가 대문자 S를 두 자리 하면 두 자리. 근데 두 자리까지는 정확하지 않아. 0.1초 정도까지만 꽤 정확해요. 두 자리면 두 자리까지 하려면 이걸 10m초 해야지. 이건 그리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차피 알아볼 수도 없잖아. 그래서 웹브라우저로 하기에는 100m초, 즉 0.1초까지. 그러면 여기 한 자리. 이 점은 그냥 요 콜론, 그다음에 요 점은 그냥 평범한 문자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밀리초 첫 자리, 이게 그 초 아래 첫 자리를 출력해라. 이게 대문자 S 하나 넣어주면 돼. 그러면 이렇게. 자, 이렇게 밀리초. 밀리초 정도까지 출력하는 스탑워치 같은 기능은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치? 일상생활의 스탑워치 밀리초래. 0.1초. 0.1초 정확도의 스탑워치까지는 구현할 수 있어요. 0.001초까지는 부정확해. 근데 일상생활의 스탑워치는 0.1초 정도까지면 충분하지. 뭐 올림픽 게임 100m 기록이 아닌 다음에. 저 이거 강의 노트에 없어요. 이렇게 여기 대문자 S가 바로 이렇게 여기 점은 없어도 돼. 점은 그냥 평범한 문자예요. 이렇게 하면 이 사이에 공배가 나죠. 그래서 대문자 S면 S가 하나면 첫 번째 이게 초 아래 첫 번째 이게 이게 소수점이라고 합시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 두 개 하면 소수점 아래 두 자리.
근데 두 자리까지는 부정확하니까 보통 한 자리까지만 하면 적절하다. 그러면 인터벌도 1초가 1000m초니까 소수점 아래 한 자리면 100m초면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포맷 스트링 이렇게도 적절한 인터벌로 사용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프랍스 되돌아와서 이 컴포넌트의 프랍스를 뭘로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사용할 때 소스 코드 수정 안 하고 그냥 재사용하려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높은 확률로 변경돼야 될 것 같은가, 그거예요. 여기 어디 있었지? 컴포넌트를 구현할 때 프랍스를 뭘로 할 건가? 자, 이 컴포넌트를 여기저기 가져다 사용할 때 또 컴포넌트 소스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그냥 가져다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자, 그렇다면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 컴포넌트를 가져다 사용할 때 어느 부분이 달라질 건가? 이런 부분이 달라질 거다. 그럼 그런 부분을 프랍스로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자, 포맷하고 인터벌이 다 프랍스니까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측에서 내가 원하는 포맷, 내가 원하는 인터벌을 프랍스로 전달만 하면 되죠. 자, 이게 컴포넌트를 설계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서식은 프랍스로 전달할 필요 없어요. 서식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서식을 my 클락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사용하는 측에서 서식을 지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컴포넌트에다가 id 값을 주고 얘는 클락 1, 얘는 클락 2, 얘는 클락 3 id 값을 준 다음에 이 id라고 줬다면 여기가 샵이에요. 샵 클락 1, 이 말이 id 클락 1이라는 뜻이에요. 얘는 백그라운드 서식이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그리고 id는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는 다 마이 클락이죠. 클래스로 지정할 때는 여기가 점이에요. 점은 클래스란 뜻이야. 클래스가 마이 클락. 그래서 얘네들 다, 이 셋 다 마이 클락이 클래스니까 점 마이 클락. 라이트 마진은 다 똑같이 5픽셀인데 클락 1, 클락 2, 클락 3는 id죠. id는 샵이야. 백그라운드 컬러하고 폰트 사이즈는 이렇게 제각각. 자, 이런 식으로 서식은 여기서 이렇게 다 제각각 줄 수 있어서 프랍스로 전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준 서식은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면, 여기서 준 서식이 어떤 태그에 이 서식이 적용되냐면, 이게 지금 마이 클락이지. 마이 클락 컴포넌트의 이 루트 태그, 이 첫 번째 태그, 여기에 적용돼요. 이 컴포넌트에 적용한 연두색, 연두색 서식들, 이것은 어느 태그에 적용되냐면, 컴포넌트 자체, 사실 컴포넌트 자체는 태그가 아니잖아. 그 컴포넌트의 첫 번째 루트 태그, 즉 div 태그에 저 서식이 적용이 돼요. 자, 이거 연습 문제. 이거 한번 응용 문제인데 한번 시도해 보세요. my 클락 컴포넌트에 start 버튼, stop 버튼 만들고, 이거 stop 누르면 중단, start 누르면 시계가 다시 가기 시작. 이 구현을 쉽게 성공했다면, 그러면 약간 응용하면 스탑워치를 구현할 수 있을 텐데, 스탑워치를 구현하려면 시각이 0부터 시작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안 배운 기능, 모먼트 라이브러리 기능 이용해서 이 부분은 스탑워치 구현하는 기능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게요. 스탑워치 구현하는 거. 근데 스탑워치가 아니라 이 기능 구현하는 건 여러분이 배운 내용만 가지고도 구현할 수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교적 쉬워. 여기 힌트도 있네. 자, 마칩시다.